두 아이와 계모가 있는 나무꾼이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헨젤이고 소녀의 이름은 그레텔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는 침대에 누워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먹일지 고민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숲에서 아이를 낳고 불을 피우고 빵 한 조각을 주고 그곳에 남겨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의 아내는 그가 마침내 동의했다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 때문에 아이들도 잠을 잘 수 없었고 계모가 아버지에게 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잠이 들자 헨젤은 몰래 집에서 나왔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하얀 돌이 동전처럼 빛났다. 헨젤은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많은 돈을 챙겼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계모가 아이들에게 와서 각자 빵을 주고 모두 함께 숲으로 갔다. 도중에 헨젤은 흰 돌을 하나씩 던졌습니다. 그들이 개간지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불 근처에 앉아 불이 나가지 않도록 하고 아이들과 계모는 더 많은 장작을 사러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앉고 피곤하고 잠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깨어났을 때 사방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하늘에서 솟아오르자 헨젤은 여동생의 손을 잡고 동전처럼 반짝이는 자갈 사이로 길을 찾아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걸었고 새벽에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느 날 밤 새엄마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없애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는지 다시 들었습니다. 그는 거절했지만 그의 아내는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고 그녀는 그에게 온갖 비난을 저주하고 표현했습니다. 부모가 잠이 들었을 때 헨젤은 지난번처럼 돌을 모으고 싶었지만 계모가 문을 잠그고 소녀는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이들은 이전보다 훨씬 적은 양의 빵 한 조각을 받았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에 헨젤은 주머니에 그의 조각을 찢고 부스러기를 땅에 던졌습니다. 계모는 그들을 더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시 큰 불이 켜지고 아버지는 아이들과 계모가 나무를 더 자르는 동안 아이들에게 불을 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레텔은 그녀의 빵 조각을 헨셀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그들은 길을 가는데 하나의 부스러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숲에서 나부끼고 있는 수천 마리의 새들이 오랫동안 그 부스러기를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걸었지만 숲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길은 그들을 오두막으로 이끌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들은 집이 모두 빵과 비스킷으로 지어졌으며 창문은 순수한 설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헨젤은 손을 뻗어 지붕을 부수고 그레텔은 창문으로 가서 창문을 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의 문이 활짝 열리자 늙은 여자가 못발에 기대어 나왔다.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 무서워서 손에서 맛있는 음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노파는 친절했고 그들을 그녀의 오두막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미 식탁에는 우유, 쿠키, 사과, 견과류 등 풍부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노파는 아이들을 위해 깨끗한 침대 2개를 만들었고 헨젤과 그녀의 여동생은 그들이 천국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애정이 있는 척했을 뿐이지만 사실 그녀는 아이들을 유혹하기 위해의 목적을 위해 빵집을 지은 사악한 마녀였다. 이른 아침 아이들이 자고 있는 동안 그녀는 헨젤을 데리고 작은 우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니에게 사악한 마녀가 그녀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노파는 나중에 그를 먹기 위해 소년을 살찌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레텔은 헨셀을 위해 가장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남은 음식만 얻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는 뚱뚱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노파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헨셀을 요리하고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레텔에게 스토브에 불을 붙이고 물을 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스토브가 따뜻해졌을 때 노파는 그녀에게 스토브에 올라가 충분히 뜨거운지 확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소녀를 불 속으로 밀어넣고 그녀를 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레텔은 그녀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하고 마녀에게 자신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파는 화를 내고 오븐에 들어갔다.
그런 다음 그레텔이 그녀를 밀고 마녀 뒤에 셔터를 쾅 닫았습니다. 와우, 그 늙은 여자는 얼마나 심하게 울부짖었습니까? 한편 그레텔은 헨젤로 달려가 새 장을 열었습니다. 동생을 풀어준 후 그들은 사방에 진주와 보석 상자가 있는 마녀의 방으로 가서 주머니를 채우고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동안 아이들은 돌아오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숲은 점점 더 친숙해졌고 마침내 그들은 멀리서 아버지의 집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에게서 가져온 모든 진주와 보석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음식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악한 계모를 집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옛날 옛적에 가난한 과부가 살았고 그녀에게는 아들 잭과 암소 빌라이언서가 있었습니다. 젖소는 매일 아침 우유를 주었고 어머니와 아들은 그것을 바자에서 팔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빌라이언서는 우유를 주지 않았고 음식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소를 팔고 수익금으로 가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잭은 손에 고삐를 잡고 소를 시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멋진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잭의 소를 콩으로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로 그는 주머니에서 이상한 콩 몇 개를 꺼냈다. 노인은 이 콩이 마법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녁에 심어야 하며 아침이 되면 하늘로 자랄 것입니다. 잭은 매우 관심을 갖고 동의했습니다. 소녀는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전 지역의 젖소에게 약간의 불쾌한 콩을 주어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잭은 노인의 말을 기억하고 할 일이 없다고 결정하고 마당에 콩을 심었습니다. 그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슬프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잭은 일어나 마당에 있는 커다란 나무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콩이 싹이 트고 거대한 줄기가 하늘로 자랄 때까지 계속 위로 자랐습니다. 잭은 줄기 위로 뛰어올라 사다리처럼 올라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하늘에 도달할 때까지 오르고 올라갔다. 그곳에서 그는 그를 거대한 성으로 이끄는 길고 넓은 길을 보았습니다. 잭은 문으로 가서 노크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키가 큰 여자가 문지방에 섰습니다. 두려움의 말을 더듬은 소녀는 아침 식사를 위해 무언가를 요청했습니다. 거인은 그를 들여보냈지만 그는 식인종이기 때문에 남편의 눈을 잡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잭을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침 식사의 절반을 먹을 시간을 갖기 전에 갑자기 집 전체가 누군가의 계단에서 흔들렸다. 소녀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용광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식인종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글쎄, 그는 산만큼 컸다. 식인종은 거대한 상자에서 금 가방 2개를 꺼내 앉아 동전을 세었습니다. 그는 세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고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잭은 천천히 오븐에서 나와 식인종을 지나서 금을 한 봉지 집어들고 콩줄기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루를 내려놓고 줄기를 아래로 내려가 마침내 자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잭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어머니에게 말하고 금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은 가방에 있는 돈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루는 비어 있었고 잭은 콩나무 꼭대기에서 한 번 더 행운을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좋은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콩나무에 올랐다. 식인의 아내는 거대한 성의 문턱에 섰다. 그녀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금 가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를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그녀는 불쌍한 소년을 불쌍히 여겼고 그를 성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갑자기 거인의 발소리가 들렸고 잭은 다시 용광로에 숨었습니다. 식인종이 들어가서 아내에게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거인이 가져왔고 5억 원은 닭에게 낳으라고 명령했고 그녀는 황금알을 낳았습니다. 기뻐하는 거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잭은 오븐에서 나와 황금 닭을 잡고 콩나무로 달려갔습니다. 소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멋진 닭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황금알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잭에게 보였다. 그리고 그는 다시 콩줄기 꼭대기에서
그의 운을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년이 창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구리 가마솥에 뛰어들어 숨었습니다. 식인종과 그의 아내가 방에 들어갔다. 거인은 소년의 냄새를 맡았고 그들은 서둘러 오븐에서 그를 찾았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구석구석 수색했지만 구리 가마솥을 들여다 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수색이 절실한 오우건은 아내에게 황금 하프를 가져다가 탁자 위에 올려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식인종은 그녀의 아름다운 소리에 코를 골았다. 그런 다음 잭은 가마솥에서 조용히 나와 황금 하프를 잡고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하프는 큰 소리로 연주되고 식인종을 깨웠습니다. 잭은 머리를 쭉 뻗어 콩나무 위로 뛰어내렸고 거인은 추격 중입니다. 잭은 집으로 내려가 어머니에게 도끼를 들고 외쳤다. 어머니는 손에 도끼를 들고 뛰쳐나갔고 소녀는 도끼를 잡고 콩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우건은 줄기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멈췄다. 그런 다음 잭은 다시 도끼로 치고 콩나무를 자릅니다. 흔들리고 쓰러졌고 오우건은 땅에 쓰러져 추락했습니다. 그날부터 잭과 그의 어머니는 다시는 빈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욕심 때문에 목숨을 거의 갚을 뻔한 것을 매우 미안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고 가족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